자, 3부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자, 유선암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스케줄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그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미 나온 스케줄로는 중국의 신규 대출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주면서 만약에 중국주들에 관련된 부분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부분들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블라드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매파적이었고 블라드 자체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천연가스나 에너지주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EIA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물 최근에 단기 국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3년물 국채 입찰을 통해서 또 다른 변동성을 보여줄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찰은 그러면 입찰에 인기가 많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라서 입찰은 많이 참가할수록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내일 예정되어 있는 CPI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살짝 봤는데 JP모건에서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몇 퍼센트 움직일 것인지 시나리오를 미리 좀 만들어 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JP모건에서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45%의 확률로 CPI가 3%에서 3.2% 사이가 나와준다면 S&P는 0.5에서 0.7% 움직일 것이고 25% 확률로 2.8에서 2.9가 나와준다면 S&P가 1.5에서 1.75%의 향상, 15%의 확률로 3.3에서 3.6% 사이가 나와준다면 S&P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5%를 보여줄 거고요. 10%의 확률로 2.7% 이하가 나와준다면 S&P가 2.5에서 3%로 크게 향상, 그리고 5%의 확률로 CPI가 3.7% 이상에 나와준다면 S&P가 2%에서 2.5%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좀 재미나게 봐야 될 것은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45%의 시나리오 안에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3%에서 3.2%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의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올 FOMC에서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금리 인상의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반응 때문인지 사실 어저께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본다면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 발언 자체가 몇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과 비슷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메스터 총재는 아예 대놓고 우리가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춰놨고요. 메리달리 총재도 나오면서 얘기를 했던 말이 우리가 몇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2023년에 더 적당해 보인다라는 발언들을 통해서 사실 이미 시장에게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좀 달리 말하자면 이미 금리가 올라갈 걸로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뭐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성을 거의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페드워치 툴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 92.4%의 확률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준 위원들 멘트도 살짝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연준 위원들 멘트 가운데 발언 가운데 소개 안 해주신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춰야 된다. 물론 비둘기 같은 발언들도 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요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매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제 정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을 했나요?
네, 튀르키예가 사실 여태까지 어느 정도 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깽판을 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당선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노리고 있던 거는 튀르키예의 EU 가입이었는데요. EU 가입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나토에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협박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EU에 대한 멤버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다고 스톨텐버그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토 회의에서 나온 뉴스는 이제 스톨텐버그가 발표하기를 우크라이나의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나토 가입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원래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단계만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하기를 명확한 기관을 명확한 기관을 주지 않은 건 좀 우리 굉장히 좋지 않은 짓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가입을 하, 네. 가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며칠까지 언제까지 명확한 기한에 우리한테 대답을 줄 건지 좀 달라고 조금 좀 뭐랄까 비판 정도를 음, 했다라고 보시면 소프트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음, 패스트 트랙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사실 언제까지 명확한 기간 안에 이게 승인이 된다는 사실 투표권을 가진 나라들의 마음에 좀 딸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안 그래도 저희 이거 되게 큰 뉴스 같긴 한데 그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할지.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미 빅테크 주식들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떨어진 이유 자체가 지금 가장 큰 범인으로 지목되는 뉴스가 바로 이건데요. 나스닥 100 지수에서 지금 현재 빅6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미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보니까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 내에서 이미 빅6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특별 재조정을 이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7월 14일 날 발표를 할 거고요. 7월 24일 날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미리 리밸런싱, 미리 여러 ETF나 여러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이 그에 따라 미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나스닥 리밸런싱에 따라서 지금 초대형 기술주들의 아마 판매력, 판매 아마 압박이 좀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패시브 자금은 이 빅7 기업에서 돈을 빼야 되는 거죠. 결국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파는 것 때문에 약간 그 주가 자체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비중, 50%가 너무 이제 6개 회사의 주가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100의 움직임의 50%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비중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빅6를 아마 판매가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뒤에 그 띄워주신 뉴스 가운데 루시드 급등 이 뉴스도 있는데, 루시드가 급등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건 사실 제가 조사를 아직 그건 안 해봐. 아니시고,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14일에, 7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나스닥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발표할 거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24일부터 본격 조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이전부터 아마 패시브 자금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미리미리 일찌감치 해 놓을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지금 당장 이미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마존 프라임 데이는 진행 중인데 사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매수 의견을 전하면서 프라임 데이가 굉장히 성공적일 거다라는 월가의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 관련해서 아마존이 특히 프라임 데이 관련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디스카운트, 전년보다 더 많은 세일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 봤는데 확실히 작년도보다 조금 더 살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아마존이 의미 있는 매출 증대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배달에 관해서는 의구점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인 품목들을 소비자들에게 배송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만 12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2022년에는 좀 다소 소비가 부진했었나요? 2022년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매출이 올라왔다라고는 했지만 기대치보다 못한 사실 음. 공급에 대해서 사실 예상보다 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했다라는 면이 좀 있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자 이번에 좀 더 커다란 세일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예전에는 이제 뭐 아마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마존은 아무래도 그 AWS가 이익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정말 얼마나 소비가 살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정말 어느 정도의 매출 내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사실 계획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 이제 제가 청소하는 걸 좀 많이 귀찮아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방송 관련한 장비들을 좀 구매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구매하시길 기원할게요. 자, 할인 잘 받으셔서 자,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 워렌 버핏 뉴스가 떴네요. 네,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에서 33억 달러로 미국의 LNG 공장을 구매한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정확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가 메릴랜드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도미니언 에너지의 지분을 33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 거래로 인해서 터미널에 대한 회사의 합자회사 소유권이 75%로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버크셔가 연료가 이제 연료에 대한 부분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경제적 혹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EIA에서도 단기 에너지 전망이 발표가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LNG를 수출할 수 있는 미국 내에 단 7개밖에 없는 시설 중 하나를 통제하게 됐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아마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들이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천연가스 가격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 버크셔에서의 뭐 워렌 버핏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LNG가 그 향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버크셔에서 아마 에너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올 거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장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짓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액화시켜서 옮긴 다음에 그걸 다시 기화시켜서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짓는데 정말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터미널 소유권의 75%를 확보하는 딜을 맺었다. 분명히 뭔가 좀 큰 의미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뉴스 앞으로도 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현재 노바백스의 주가가 어저께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태인데요. 사실 캐나다에서 노바백스가 원래 만드는 백신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이제 SEC의 공시가 된 부분을 통하면
원래 이전에 인도된 물량이었던 몰수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 측이 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 비용을 캐나다 측은 올해 두 번에 걸쳐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노바백스의 주가가 어제 굉장히 커다랗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뒷이야기를 하자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에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고요. 사실 올해까지 기업으로서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코로나가 이제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노바백스가 앞으로 계속 뭐 좋은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정된 계약에 따라서 조금 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만약에 노바백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 시설에 대해서 백신 생산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계약들이 모두 종료가 될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백신 생산 규제 조항이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지금 노바백스가 제조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제조 그 시설 제조 시설에 네. 대해서 생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정 절차가 있겠죠. 뭐 얼마나 네네. 깨끗한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어쨌든 생산을 못 하게 되니까 캐나다 내에서는 아마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떴네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것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백신 수출도 거의 뭐 77% 감소했으니까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거는 이제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바백스는 코로나 백신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다 캐나다도 돈을 안 주다가 이번에 돈을 줘서 주가는 올랐다곤 하지만 미래에도 계속 이 사업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보자.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너무 잘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바백스 뉴스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개별 기업들 뉴스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일단 개별 회사들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오랜만에 이제 또 감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10,000명의 추가 인원의 감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미 10,000명의 감원이 있는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 전체적으로 마소 쪽에서도 계속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영국은 이번에 BAE 시스템과 더 디펜스 컨트랙트를 계약하게 되면서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무기에 대한 구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젯블루 같은 경우는 에버코어에 의해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장 전에 2%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장 외에서는 0.8%, 1%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3M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해서 지금 현재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약 2% 정도 상승하는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뉴스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런 종목들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번 주 뭐 그 기업 실적 발표가 델타항공, 그다음에 JP모건, 블랙록을 필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이번 주 일정 확인해 드리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기업들의 어닝 발표는 없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어닝 발표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은 이 은행들의 실적 발표, 과연 채권 금리가 상승 중인 도중에도 계속해서 은행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블랙록과 JP모건 이런 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시티은행과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뭐 커다란 은행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은행들이 지준율에 관해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조금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준비 중인 과정에 있는데 어닝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좀 발표를 좀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들이 오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유선남님께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여전히 좀 변동성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EIA 에너지 전망에 대해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나 유가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주가 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토의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디펜스 컨트랙트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방산주 쪽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저희가 10시 30분이 지났고요.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자, 땡땡땡 미국 시장 열렸고 자, 그러면 장 초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일단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나스닥 0.14%, 다우존스 0.39%, S&P 500은 0.18% 현재 초반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금리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보여드렸던 게 2년물 국채금리랑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 밑으로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그러면서 어제도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았었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되게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5% 넘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이던 게 지금 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도 다소 시작 출발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리밸런싱과 관련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결국 그 리밸런싱 때문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까지 이 7개 종목들이 정말 떨어지겠느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면은 좀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미리 일찌감치 움직여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계속 조정해 놓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은 분명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적지 않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다소 조정은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 애플은 한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 자, 애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제목도 함께 같이 볼게요. 애플이 중국 위챗에서 온라인 상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애플의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요즘에 그 중국과의 어떤 좀 경제적인 전제, 경제적인 어떤 그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로 자꾸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도 12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위챗이라는 그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챗페이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2억 명이 위챗페이로 막 결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위챗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애플이 런칭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애플은 중국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애플 소식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기업은 바로 얼마 전에 IPO를 했던 기업인데요. 카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6월 15일에 IPO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게 IPO 시장이 뜨겁다면 이게 아마 개장이 좀 늦게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호가가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늦게 됐었고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 지중해식 레스토랑 카바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다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과연 그 레스토랑 카바가 제2의 치폴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45 정도까지 상승을 한 상태인데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기로는 매수 의견이 6명이고요. 보유 의견이 3명이라서 뭐 이게 제2의 치폴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월가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보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한번 보도록 하죠. 팔란티어가 오늘 요즘에 꽤 많이 오르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팔란티어는 사실 지금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20여 년간 이미 인공지능을 해온 기업이죠.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다른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사담 후세인이 숨어있는 지역 정보를 CIA에게 제공했다는 그런 어떤 썰까지 존재하는 기업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예전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주 똑같은 모습은 아닌데 업스타트라고 하는 기업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업스타트라서 이 업스타트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나왔던 뉴스들은 없었습니다만 인공지능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 제가 아주 시장에 크리티컬한 종목들을 봤던 건 아닌데요. 제가 빠뜨린 게 여럿 있을 것 같아서 유선남님께서 초반 분위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전에 세일즈포스에서 오늘 커다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뉴스를 조금 살펴본 결과 지금 현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가격들을 올려가지고 그 매출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의 증대가 수익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는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좀 봤을 때 아마 CPI 이전이라 좀 커다란 변동성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종목만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두 가지 종목.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캐터필러입니다. 자, 캐터필러가 다시 전고점까지 좀 다가가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건설기계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리쇼어링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 리쇼어링 하려면 미국에서 공장도 짓고 도로도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이 미국에서 지금 딜러사들을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우리나라 주가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캐터필러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뿐만 아니라 디어앤컴퍼니라고 부르는 존 디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디어앤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기업이죠. 물론 이 기업은 산림과 관련된 이 목재와 관련된 그런 중장비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농기계도 많이 만드는데 이 기업도 중장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캐터필러와 마찬가지로 리쇼어링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 종목들 보여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다우 지수가 약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문제는 그거겠죠. 나스닥 100 지수의 리밸런싱 이것 때문에 다우 지수가 좀 더 잘 가고 있어서 조금 더 눈을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이 다우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올 거니까요. 유선남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